제가 텐트천 사이에 비닐 같은 것을 넣어서, 비닐도 이제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지를 넣어서 제조한다. 그래서 일반 비닐에도 그 방수 기능은 어느 정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텐트천 사이에 비닐 같은 걸 넣거나 단열재를 넣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가방이래 모든 가방에도 비닐이나 단열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행 가방 같은데 안에 이렇게 슉슉슉 바람을 넣어갖고 에어 기능을 줘서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그런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여행용 가방이래 모든 가방 구조에 바퀴를 세 개를, 보통 두 개지 않습니까? 세 개를 가운데 한 개 더 달면 끌기가 딱 좋습니다. 모든 가방이 다 그런데요. 외건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외건이라든지 핸드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바구니 카트 이런 종류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타 다른 데도 이와 같이 바퀴를 두 개 들어갈 거를 이렇게 세 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끌면은 그것이 어디에 사용됐든지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개를 달면 저렇게 끌기가 쉽구나 이런 거죠.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데 집안에 컴퓨터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의자를 일반 의자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방 안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 환자도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고 놀기에 얘들용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침대, 베드, 간이 베드가 있죠. 간이 침대도 모터를 달아서 집안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힘들게 끌지 않아도 집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병원 침대도 가능하다. 모터를 달아서 병원 침대, 병원에서도 그 모터를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자동차 화물차 호루 이런 데도 가능하다. 비닐이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야외 적재할 때 그 천에도 비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가방에도 비닐이나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렇게 스티로폼 사이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스티로폼 사이에 얇은 거를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비닐이 들어가거나 보온 보냉 팩 이런 것들도 비닐이 들어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다. 종이 박스도 안에가 이제 비닐이 들어간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건축용 어떤 그 판넬에도 이렇게 가운데나 이렇게 안에 비닐이 들어가게 하면 혹시 뭐 이렇게 그 방한 기능이 좋게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관용 어떤 그 배관 보온재 이런 데도 비닐을 넣어주거나 뽁뽁이 형태를 좀 넣어줄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열고 닫고, 칼로 안 따고 열고 닫고 하거나 이렇게 똑딱이 방식, 기타 다른 방식으로 열고 닫고 하는 배관 보온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이게 통조림 같은 거나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열고 닫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 이것도 의외로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코펠 같은 데도 가능하고, 코펠 같은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강한 고압 속에서, 고온 고압 속에서 끓일 수가 있어요. 압력밥솥 같은 형태를 띠는데, 일반 주방용 냄비에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싸게 고온 고압에, 물론 이게 스팀, 공기 나오는 스팀 나오는 데는 있어야 되죠. 화상 염료가 있으니까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많이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잘 이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좋고, 이렇게 조금만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 되게 이렇게 좋을 거다. 모든 주방 냄비에는 다 됩니다. 후라이팬까지도 가능하고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에 플라스틱 컵에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에 보온도시락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국물을 담기도 좋고, 일회용에서 국물을 담기도 좋고 밥을 담기도 좋고 보온이 되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코펠이나 주방 냄비에도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온병 같은 데도 단열재가 들어간 보온병, 또 아이스박스 같은 데도 단열재가 들어가는 스티로폼 같은 데도 단열재가 들어간 스티로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석고보드와 합판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해서 하시면 공사하기가 좋을 텐데요. 아예 그냥 결합이 되어 있으면 상품성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MDF 제품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써서 하시면 되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그렇죠. 아이디어는 단순하지만 곰팡이 너무 잘 쓸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고,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면 때도 잘 안 타고 변색도 잘 안 되고 오랫동안 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시멘이라든지 모든 시멘에다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도라로방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다. 도라로방 같은데 백색 세면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현무암 가루를 붙여주는 식으로 만들면 되게 쉽게 아니면 석고 같은 걸로도 이게 쉽게 제작을 할 수 있어. 싸게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무암 가루를 붙여 그때 금색에서 다양한 펄도 넣을 수 있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랬더니 해변가에 이게 도라로방에 누워 있더라고 선글라스. 이게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얘기만 하면 그래. 뭐 큐퍼맨 옷을 입는다든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이렇게 그다음에 거미인간 옷을 입는다든지 다양한 귀여운 옷들을 입는데 청바지 같은 거 딱 귀여운 멜빵 옷 뭐 등등등 이렇게 또는 다른 캐릭터 토끼라든지 거북이 캐릭터와 결합해서 귀엽게 만들어 놓은 이런 또 표정이 다양한 귀여운 표정이라든지 다양한 표정에 이렇게 생동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인형까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형으로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대박을 칠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 한 해 온 관광객만 1,300만입니다. 꽤 이거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혹시라도 관광공사가 됐든 어디든 쓰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방송의 특성상 제가 말을 못해서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죠. 네,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현무암의 거무특틱한 것을 현무암 가루를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해주거나 펄을 넣어가지고 현무암 벽돌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황토 입자를 이렇게 황토볼이라든지 입자를 금색, 은색, 다양한 이렇게 색을 넣거나 펄을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황토 벽돌을 만든다든지 또 시멘트 블록이 아니라 시멘트 몰타라고 같이 결합해서 건강에 좋은 그런 황토 소재로서 시멘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백색 세면으로 저는 건물에 보수를 하는데요. 수리 보수를 떨어져 나간 한 구덩이 떨어져 나간 곳에 바르면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요. 여기다가 원래 내장용으로 되어 있지만 시멘트 몰타를 조금 섞어준데 견고하게 해서 보수용으로 하거나 시멘트 몰타에다가 백색샘을 조금 섞어서 접착력 미장할 때도 접착이 잘 돼요. 원래는 이렇게 매도칠이라든지 이렇게 기타 모든 다른 접착제를 추가로 사야 되는데요. 이걸 아예 넣어서 하면 꽤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할 수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방송가에서도 레미콘 협동조합에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말만 하면 꼭 여기서 돈값을 써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어떤 누구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현무암 가루를 이렇게 또는 천연석 가루를 가지고 접착제를 이용해서 바둑돌을 만들거나 현무암 가루가 아니라 천연석에서 도라로방 것도 만들거나 판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건축용 실리콘에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다. 세면기라든지 양면기 기타의 모든 이런 타일 같은데 타일 도기 제품에 유리석용 코팅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한국 도자기라든지 밀양 도자기 이렇게 도자기 제품들이 넣을 수 있는데 금색, 은색 다양한 펄도 넣을 수 있어요. 도자기 제품이 꽤 승부가 가격 대비해서 크게
모든 도자기 만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 플라스틱 창문, 유리 창문 또는 이런 제품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자연광, 인공광을 받아서 굉장히 반짝반짝 환상적인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에 들어가도 되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단열재하고 단열벽지 또는 이런 데다가도 또는 장판 같은 데 보온 기능을 위해서 추가로 단열재를 넣어준다든지 얇은 아니면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해서 보온 기능을 바닥에 차가운 곳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쿠션도 줄 수 있고요. 카페트 러그 같은 데도 쿠션을 좀 달아가지고 하거나 전기장판에다가도 쿠션을 달으면 허리 디스크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쿠션이 뭐가 됐든 야용 발포 매트를 이렇게 하셔도 좋고 허리 상하는 것을 막는 이런 전기장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노륨에다가 전기요를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고장만 안 난다면 싸게 전기장판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재나 단열벽지에다가 비닐을 넣어주거나 이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약간 홈을 좀 파주면 스티로폼 같은 데나 이렇게 이런데 스티로폼 이런 데도 가능하고 안 했다고 오목한 홈을 파주면은 이거는 이렇게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또 태양광이나 EUV 장치에서도 그렇고 광을 중폭할 때도 쓸 수 있는데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군사 무기로도 밑을 태우는 무기로도 사용하고 뭐 이렇게 태양광 발전할 때도 쓸 수 있지만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 발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 화목 이게 뭐죠? 태양열 조리기에도 쓸 수 있어요.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광을 증폭해서 태양광 발전하면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효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방식으로 하거나 이 방식으로 해서 해수 담수화 기술로 증발시켜서 소금은 팔고 물은 증발되는 물은 담수화로 하거나 끓여서 석유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끓여가지고 증발되는 물을 팔고 이렇게 소금을 팔고 하면 되게 싸게 해수 담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필터를 동그랗게 만드신데 표면적을 넓게 펼친다라는 거죠. 그거를 목적별 필터를 5개가 10개 한꺼번에 뭉쳐서 통과시키면 빠르게 정수가 되는데요. 이 방식으로 정수기를 만들거나 이래도 얘기했더니 또 YTN에서 어떤 정수장에서 이 넓게 펼친 거를 똘똘 말아갖고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십니다. 표면적이 넓힌 게 아닙니까? 그거는. 네.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기 필터도 가능한 삼성에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공기 필터도 가능하고 수질 필터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수 담수화 필터도 목적별 필터를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묶어서 표면적으로 해수고 높게 저장시키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선박 같은 데도 끓여서 하는 방식으로 또는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증발시키는 방식, 끓여서 하는 방식을 해서 바닷물을 퍼 가지고 소금물은 이렇게 찍어서 먹고 소금은 찍어서 먹고 팔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게 뭐죠? 물은 증발해서 담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물 나쁜 지역이나 여행자에게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석유 정제를 할 때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넣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코카콜라 제조할 탄산음료 제조하고 맥주 조릴 때도 상중하로 넣는 기술을 여러 군데 한 군데 넣지 않고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탄산을 많이 함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석유 정제할 때도 동일하게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수소산소를 넣고 또 이산화탄소 같이 넣어서 보다 고품질의 석유를 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석유 계통, 그다음에 그 바이오 디젤 이런데 또는 석탄을 증기화시켜 가지고 거기다가 산소를 집어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넣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뭐 자동차 같은 데서도 자동차 선박 또는 배 이런 데서도 공기 탱크를 같이 갖고 다니면서 공기 탱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넣어주면 좋은데요. 그 카브레타다 그러면 자동차 카브레타가 압축기를 달거나 통로의 형태를 압축의 명태로 해서 하시면 보다 연료를 미세하게 분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스화시켜서 그렇게 되면 고효율의 연소가 되고 매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그런
연비도 좋아집니다. 이 기술을 현대기아차든 어떤 데서든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미국 브랜드가 됐든 일본 차가 됐든 중국 차가 됐든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공기 탱크를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 선박 이렇게 우주항공 이렇게 공기 탱크를 통해서 압축 비율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넣어줄 수 있거나 각 연소실에 틀리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기 탱크 산소통 또는 수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석유 방식이 됐든 어디든 같이 섞어주는 방식. 자동차는 산소통 이렇게 아니면 배 항공 우주 이렇게 배 우주항공이래 비행체에는 수소산소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열열어서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할 수 있는데요. 분말을 갖고 다니면서 증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만들어서면 그래서 우주 항공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증기 방식으로 석유계 가루 방식으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단독 또는 2개, 3개를 섞어서 그걸 하시면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데요. 이렇게 큰 대용량의 어떤 그 장치를 만들거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막 보일러 탱크가 100개다, 1000개다 뭐도 만들어서 큰 탱크로 전부 다 옮겨가지고 증기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석탄, 석유 발전, 가스 발전할 때도 쓸 수 있고 집안에 있는 난방기 같은 거 있잖아요. 난방 보일러 그것도 모듈 방식으로 해서 2개, 3개 뭐 중국산 전기자전 주전자가 8,500원 하던데 5,000원 정도 하면 2개, 3개로 해서 잠깐 끓이면 되고요. 조식가스 같은 데서도 집에서 끓여서 물을 부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난방과 온수를 분리해서 물 분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에다 얹어갖고 전기 방식으로 끓이든 가스 방식으로 끓이든 알아서 하십시오. 수도 연결할 수도 있고 안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붓기만 하면 진짜 싸게 만들 수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끓여서 그거를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을 하거나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붓거나 차갑게 해서 수도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안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드니까 고장도 잘 나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중에 물 빼고 또 새로운 물 넣으면 되죠.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냉방으로 순환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온수기가 그다음에 정수기에서도 모듈 방식으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전기 주전자 이렇게 조그만 거 2개를 이렇게 모듈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고 이 난방 아까 전 분배기 그것도 언오프식으로 들어가 5개다 그러면 2개만 가동한다든지 6개, 5개 다 가동한 이런 기술을 한다는 거죠.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듈 방식으로 큰 보일러물 통해 옮겨서 전기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정수기 또는 전기 온수기 이렇게 또는 가스 온수기 이런 것들도 주방용 이렇게 샤워 욕실용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모듈 방식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끓여서 하나 가동할지 2개 가동할지 또 냉각 이렇게 필터 소재를 이용하던 냉각도 이만하게 자그맣게 해서 차가운 물을 즉시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차가운 물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가운 물도 이게 전기온 그렇게 샤워할 때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 차가운 물을 전 세계적으로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샤워할 때나 차가운 물을 쓰고 싶은 사람이 존재한다. 또는 일반 주방용 싱크대에서 차가운 물을 공급해 준다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자유자재로 공급해 준다면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기하고는 별개로 이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듈 방식으로 만들면 더 좋고요. 이 아이디어를 다른 데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동 같은 데 보면 관광객들이 올 때 정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문 열어놓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문은 열되 가벼운 소재로 그것이 이제 약간 부서지지 않는 가벼운 플라스틱 창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기존의 창에다가 기존의 문에다 설치해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여는 장치를 만들면 되게 좋을 텐데요. 공장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집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것 같은데요. 집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아파트다 그러면 우리 건물 같은 데도 보면
뒤편에다 그 창호가 있지 않습니까? 큰 창호 바로 뒤편에다 플라스틱 창을 두거나 유리창을 둘 수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잠금 장치로 방범 장치로 만들 수 있는데 플라스틱 창에 놨죠. 잘 안 깨지게 해서 안에서 잠그는 방범 장치도 되고 단열도 되고 레일식으로 하셔도 되고 뭐 열고 잡고 이렇게 제끼시기도 하죠. 창문에다가도 이걸 둘 수 있을까요? 창문에다가도 둬서 안에서 여는 안에서 잠그는 방범 장치 단열도 될 수 있습니다. 창호 회사에서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네. 창호 회사에서 창호 알루미늄 창호가 됐든 모든 창호가 됐든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어주는 경우 단열재나 기타 다른 단열을 넣어주는 경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문이나 창문, 현관문 같은 데도 단열재를 넣어서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제가 빨대 같은데 일회용 빨대나 모든 빨대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주 빨아들이는 힘이 세진다 그랬죠. 미세한 구멍을 코카콜라 병이라든지는 음료수 병에다가 담아주면 거기가 탄산이 붙어서 탄산이 가득한 음료를 만들거나 보다 많이 탄산을 함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 공기가 통과한 중앙 냉난 방식이다. 공기가 통과한다 또는 물이 통과한다고 했을 때도 오목한 홈을 주면 압력이 안으로 모여서 안으로 이렇게 압력을 안으로 가두는 기술이 되는데요. 냉기나 온기를 반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팔 수도 있고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보일러 탱크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홈을 파주면 여기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또는 비행체에 양력을 만들어내거나 배에 부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빛을 증폭하는 정체로도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겹을 통과해서 빛을 증폭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가로등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가로등이나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같은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할 수 있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여러 각도에 들어오는 빛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도 이 기술이 쓰일 수 있어요. 카메라 렌즈에 대들의 다이아몬드 커팅이나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을 증폭하는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다. UV 장치나 뭐 레이저 식각 장치, 종접기,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공격기 이런 데서도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쓸 수 있습니다. 빛을 증폭할 때 거기다 열을 살짝 가해서 온도를 좀 높여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한양대나 어디나 열을 빛이 이제 모아지더라도 열을 추가로 공급한다면 그 가두어진 빛에서 열이 좀 더 강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레이저 공격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두어진 빛에 이것을 열을 조금 가해서 어느 정도 갈지는 알아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레이저의 열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야영 발포 매트 모습이나 부표의 모습, 홈을 파서 그다음에 낙하산 이런 패러글라이딩 이런 데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홈을 파 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종이 박스 같은 데도 안에다 비닐을 넣어준 데도 이렇게 해서 보온 기능을 넣어주거나 보온 보냉팩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중폭하는 냉기를 온기를 중폭하는 기를 쓰시면 지금 조명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같은데 뭐 히터기 같은 데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화목난로 같은데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서 중폭하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 자갈처럼 열이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냉기도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삼성에서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전기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얇은 놈에서 이쪽은 얇은 놈, 이쪽은 두꺼운 놈은 얇은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펠티어 소자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반대편으로 하면 전기의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 있죠. 이 기술은 매우 뛰어난 발견으로서 삼성이 존스 홉킨스 연구와 펠티어 네이처 이렇게 논문에 제 기술 무단으로 그대로 제가 제 기술 그대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되게 황당했거든요. 이것은 제 방송 제가 말을 못해서 그래. 이상한 말만 안 하면 되니까. 네네. 네. 가상적으로 진짜는 아니에요. 전 세계 방송이
전 세계 방송이다 만약에 모두가 다 안다 그러면 좀 진짜는 아니라 그랬어요. 네네. 예, 모두가 다 안다 그러면 되게 황당할 것 같은데 자기네들 다 들었다고 생각하면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원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워산시 성남시 경기도 이렇게 대한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광고 낸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다. 대학교도 그렇고 주한미 대사관도 그렇고 삼성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저도 상황인데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금속이 이렇게 있다.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다른 것도 다 가능해요. 고무도 돼요. 고무 플라스틱도 되고 종류에 상관없이 소재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갱이를 대중소 나노 구조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자잉크 만들 때도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만들면 전기가 잘 흘러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고 이 기술을 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면 이게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주는 금속판이 되는 태양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태양광판으로 전기를 가두는 전기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배터리를 MACC 기술에도 사용하는데 저렴 구조를 넣고 수백장에서 크기별로 이것을 전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저렴 구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해가지고 크기를 하면 그것도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속이다 그러면 오돌도탈한 부분을 화목난로나 이런 이렇게 히터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냉기도 데이터 센터 같은데도 가능하다죠. 냉기나 열기가 냉장고 에어컨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두어져 가지고 보다 시원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삼성에서 이거를 이렇게 얇은 전기선을 통해서 이렇게 그 펠티어 소자 그래서 노벨 과학상 같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그런 그 상을 받았더라고요.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제 기술인데 여기서 전기가 얇은 쪽에서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가면 여기에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돼 금속으로 만들거나 금속 아니더라도 플라스틱, 고무, 소재에 상관없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 제 기술인데요. 네네. 삼성은 이거 말고도 제 기술이 많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전기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이 이렇게 거기다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밴딩식으로라도. 그럼 거기가 전기나 열, 냉기가 많이 이렇게 전기가 축적이 돼서 반도체라고 그러면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제 이론은. 그래서 이것을 작은 조각으로 4개, 8개로 나눠서 경유해서를 늘릴 수도 있다.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개, 수십 조개, 수백 조개에서 주소를 할당하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하수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장 구조로도 가서 저장 매체로 들어가 향후 카패시터가 없는 부피가 아주 작은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과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에다가 이제 금속 약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축적할 때 카패시터가 되죠. 코너 기술에서도 약간 두텁게 해주면 전기가 중폭해서 신호가 수시되고 됩니다.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제가 텅스텐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텅스텐 구리압금으로 하거나 구리를 약간 더 두텁게 만들어 갖고 하면 그 텅스텐 효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실리콘 웨이퍼 같은 데도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유리석연 코팅 예산을 유리망코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전기선, 통신선처럼 이렇게 이거 보시면 수백 개 묶어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회로에도 피복을 입혀주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유리석연 코팅제사는 유리막 코팅제일 수도 있고 뭐 의류방수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코팅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코팅을 입혀서 피복을 갖게 해서 D램을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사라지잖아요. 피복이 없어서 그래요. 피복을 형성해 주거나 HBM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또는 이런 데다가도 전기선 피복전을 입혀서 열이 축적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저기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팔 수 있는데요. 유리기판이다. 브레시트 받으면 여기다가 고랑을 팔든지 이렇게 파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선 통선 넣고 저렴 구조로 덮어줘요. 전기선 피복처럼. 그러면 열이 전염이 안 됩니다. 이 기술을 삼성협력사 코닝이든지 엔비디아든 어떤 데서도 SK든 쓰시지 마세요. 반도체 회사에서 도시버가 됐든 마이크론이 됐든 중국 회사가 됐든 이 기술을 쓰시지 마시라. 알아야 보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피복을 입혀준다. 제작할 때부터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피복을 아예 입혀주면 그래 열로부터 강한 저렇게 실리콘이 만들어지는데요. 전기선 피복처럼 넣어준다는 거죠. 재료가 뭐가 됐든 유리 기판에도 플라스틱 기판에도 할 수 있어요. 그 데스크탑의 메인보드가 됐든 모든 이렇게 기판에다가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거나 저렴 구조를 만들어주면 미세조율로 인해서 오작동이 적어지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만들 때 쓰실 수 있다. 이것들 컴퓨터를 만들 때 아예 겉에는 금속이라도 안에 플라스틱을 약간 입혀줘가지고 살짝 깨지지 않으면 더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렴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재로 기존의 금속에다가 약간 코팅 구조를 하든지 해서 저렴 구조를 해주면은 그 컴퓨터 케이스로부터 옮겨가는 일은 없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다가 이렇게 스마트폰 액정처럼 키보드 액정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키보드 방식이 아니라 액정 방식의 키보드를 만들어서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고 음성 명령도 가능하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우스를 하나로 손가락 움직임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펜으로 하셔도 돼요. 그걸로 이렇게 컴퓨터 TV 결합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TV는 인터넷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키보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제가 그 컴퓨터 TV 결합을 얘기를 할 때 그걸 만드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LG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액정 키보드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이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우스 움직임이 뭐 왼쪽 오른쪽 클릭을 할 때도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하나의 움직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드를 만들어서 똑같은 동작이라도 똑같은 신호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우의 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가 되는데 이 방식을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든 데스크탑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키보드 F9다 그러면 이거를 1번, 2번, 3번, 5번 모드라면 다른 신호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대신하거나 내 동작을 똑같이 이렇게 해도 1번부터 5번 모드라고 하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기능이 나올 수 있어요. 보안에도 좋은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신호, 동작 신호, 음성 신호, 이게 또는 열려라 창건데 1번부터 5번까지 모드를 틀리게 했더니 전혀 다른 신호로 해석이 되더라. 이런 거죠.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TV를 만들 때 컴퓨터 TV의 결합을 만들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틀자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채널이 100개다. 그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쫙 나열해 놓고 그럼 직원 5명이셔도 케이블 TV를 유지할 수 있어요. 굳이 큰 회사가 필요 없습니다. 남이 만든 이렇게 동영상 이런 것들을 틀어주기만 하면 시간대를 따라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다라는 거죠. 케이블 TV, 위성 TV, ITV가 것을 앱 방식으로 데스크탑,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이런 데도 진출하고 해가지고 또는 카카오톡 이런 데서도 방송으로 진출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 유튜브에서도 시간대를 따라 틀어져서 방송을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팬티 하나에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안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화났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자는 거죠. 심지어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또 워키토키, TV 또는 유선 전화에다가도 기타 다른 장치에다가도 앱 방식으로 해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하루에 10개, 2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국이에요. 이런 형태의 방송국을 10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고 팔거나 하나는 홈쇼핑하고 하나는 뭐 등등등 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어요. 옥션이나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쿠팡 또는 알리바바나 또는 아마존 또는 또 기타 월마트 기타 등등등에서 테무 이런 데서도 이 기술을 쓰시지 마세요. 그것을 방송국으로 만들자.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직접 SNS까지 하고 방송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판다면 적극적인 형태보다 많은 판매자가 또 기상천외한 물건들도 다 판매할 수 있다. 홈쇼핑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요.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소비자 참여로 인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상호파 속에 SNS도 하고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채팅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 방송으로 만든다는 거죠. 고객님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수 있는 기능을 준다는 거죠.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TV에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고파는 기능을 준다면 활성화될 것이다. 돈을 들여서 뭐 아는 사람 다 끌어들이죠.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선 인터넷에서의 햄통신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따로 햄통신에게 그 전파 번호를 같은 전파다 보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햄통신에게 줄 수도 있고 무선 전파로 그렇게 해서 햄통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햄통신으로 만들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돈이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루에 한 날에 10만 개다 그러면 전 세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할 수 있고 유선 인터넷망이 이렇게 이용해갖고 쌍방향 통신을 만들고 방송 뭐 허가된 파형은 하나다 주어진 바 하나다 그러면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개 100개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일종의 라디오 공중파다 TV 공중파다 햄통신이다 어떤 허가된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번호만 틀리게 100개로 방송국을 만들어서 성업하거나 그것을 이동통신 워키토키로 만드는 이동통신 100만 개도 제공할 수 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로 호출번호만 되게 송수신한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TV, 유선전화에도 가능하다. 유선전화는 TV에서도 무선 송수신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다. 또는 모뎀이나 와이파이에다가도 무선 송수신 기능을 가져서 워키토키처럼 몇 킬로를 커버한다면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기타 다른 장치까지도 부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통신 안에 워키토키 스스로 자체 전파로 통신하는 기능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앞뒤로 카메라가 있는데 동시에 찍으면 블랙박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암호 기능을 이렇게 자기 어떤 갤러리다 또는 어떤 데스크탑에서는 뭐 하드 디스크 이렇게 저장 다운로드 하는데 이런 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거기다가 암호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각 파일 하나에 또는 전체 또는 내 통화 기록 또는 이렇게 계좌를 열어보는데도 암호가 필요한 이런 것도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문자 기록을 본다든지 볼 수 없도록 뭐 수백 개 또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는데 데스크탑 노트북 원하기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을 쌍방향 통신이라 그러는데요. 삼성에도 제가 원격 조정으로 내 스마트폰을 해결하거나 LG U 플러스 같은 데도 그렇게 해결한 적이 있어요. 내 스마트폰 동영상을 화면을 보면서 그분들이 원격으로 해주셨어요. 데스크탑에도. 그렇죠. 그 앱만 깔면 되지. 근데 모르게 깔아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있는지 알아야지. 네. 또 실제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지 않는 여기 있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지 그쪽에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을 주시. 내 화면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불법으로 이렇게 허가 없이 보면 그것이 체크하는 기능을 보안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웬만한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계좌를 본다든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터넷 파일, 이메일이든지 오고 가는 파일에다가 암호를 걸어주는 기능, 뭐 임의적인 암호와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 시각대 암호를 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분해 어떤 드론을 조정하거나 이런 로봇 조정할 때도 같은 암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거나 임의 암호를 추가로 넣어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 뭐겠다 다른 비밀 방식을 추가할 수 있고 자기 얼굴이 암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기 금고 같은 데도 이렇게 자기 얼굴을 카메라를 인식해서 그 사람 외에는 못 열게 하는 그런 금고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인터넷망이나 이렇게 여러 개 자체통신망으로 통신까지도 해서 누가 연락을 하면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경보에서 112도 보낼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안회사로 보내든지 하시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뭐 집안에 있는 어떤 CCTV 카메라에다 경보 기능을 줘서 전파로 하시면은 뭐 출입할 때 우리 있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보는 방식인데요. 알면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것을 또 따로 저장하는 기능. 그 시각대 출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들었다면 따로 저장하는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 경보를 주시면 제 기술이다.
것도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에 같은 데도 좋고, 그래서 휴전선 같은 데는 부대 감시할 때도 드론이나 이게 이런 데도 일반 카메라 플러스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서 경보 기능을 하는 전파를,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하나는 사람 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대로 송수신할 수 있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군의 드론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단기 전파, 단거리 전파, 중거리 전파, 장거리 전파를 뭐 라디오 파도, 뭐 기타 다른 파도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별로 그 전파를 바꿔가서 통신하는 방법을 드론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을 틀듯이 통신하는 방법, 이 채널이 안 되면 다른 채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네, 우크라이나에서 모델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쓰지 마세요. 군에서도 장거리파로 쓸 때는 이게 딱 어떤 그렇죠, 안에 뭐라 그럴까, 중복 기지가 없어도 이렇게 통신하거나 이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그리고 데스크탑 노트,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100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갈 수 있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20개 들어가거나, 모뎀이나 와이파이 안에 스마트폰이 20개 들어가거나,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신호를 송수신하면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와이파이 거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것은 SK든 어디는 쓰시지 마세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통신 안에도 스마트폰이 이렇게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방식은 매우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동시에 또 신호를 몇 개의 전파를 같이 송수신하거나 전체를 같이 송수신할 수도 있어요. 뭐 거리가 뭐 충전 구조다. 우리 충전하는 데가 유선인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두 군데 있다고, 이게 배터리 각각 달려 있으니까 다 꽂아주고 그럼 빨리 충전되잖아요. 그럼 무선 방식도 전파를 우리 충전파 하나가 아니라 5개, 10개로 하면은 적에게 들치기지 않거나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고도 이것을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력 송수신을 가질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각각 송수신하거나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방에 있으면 뭐 KT 거 이동통신은 안 울리고 SKT 거는 안 울립니까? 다 울리지. 이렇게 같은 회사라도 다 울리잖아요. 네네. 그 방식을 쓴다는 거죠. 매우 획기적인 구조다. 이거 쓰시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도 리모컨, 네네, TV 리모컨 조작할 때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서로 같은 방향의 현재 있는 적외선 방식이 아니라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해서 바꾸시면 제 기술입니다. 3층에 있어도 1층 걸 조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죠. 같은 방향의 전하면 호출 번호만 들리게 다른 기능을 만들거나, 다른 하나는 뭐 조명을 작동하거나 가전을 작동하거나 냉정, 일단 다른 거를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 이렇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인터넷 오고받는 파일에 이것을 암호를 준다 그랬죠. 이 기술 얼굴이 암호가 될 수도 있고, 자동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메일이나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기능도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뭐 경호원 워키토키다 100명이다 그러면 그 자기 얼굴이 등록된 사람은 통신한다든지, 그게 이제 먼저 암호로 나와야 된다. 드론 조종할 때도 얼굴이 암호가 되어서 그 사람 얼굴이 나와야지 통신이 허락이 된다. 이런 것도 로봇 조종할 때도 기술이 되거나, 열려라 참깨 또는 그날의 암고를 이렇게 그 시각대 암고를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맞출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홍캠 못 보시잖아요. 거기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얼굴이 맞아야지 통신한다는 거죠. 온캠도 여기서 등록된 얼굴이야만 그것을 그 파일을 열어볼 수 있다.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이나 다른 비밀번호도 추가할 수 있다. 자동 프로그램으로 그 기각대에 맞아야지 통신할 수, 이것도 쓸 수 있다. 보안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에서
모든 그 프로그램에다가 일련 번호를 부여해줘요. 그 프로그램의 파일 하나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해주고 어떤 것이 활성화돼서 허가되지 않는 활동, 이렇게 거기서 할 수 있는 활동 외에 허가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내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업로드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허가되지 않는 내걸 갖다 내 영상 스마트폰 데스크탑 영상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체크가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게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됐든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 검사 기능,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과 파일에 이상이 있는지 자체 검사 기능을 갖는 보안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거기에 트로이 엄마가 숨어있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기술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쓰시면 저 기술이에요. 모든 프로그램과 파일에 일련 번호를 줘서 그래서 프로그램 것을 감시하면 거기 어떤 불순한 것이 들어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경로를 인식한다는 거죠. 고객님이 거기서 할 수 있는 활동 외에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을 뒤지더라. 그러면 이제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본다는 옥션이다. 네이버 쇼핑이다. 이게 대형 이런 마트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고객님이 구매 외에는 못 하잖아요. 구매 주문. 그거 외에 경로를 이탈해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 컴퓨터를 그러면 이제 경로를 이탈한 걸로 해서 경보 내리고 그것을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네.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 적극적인 대응이죠. 그래서 CPU 바이오스 같은데도 이 기능을 둘 수 있을까요? 원래 만든 거 외에 다른 것이 거기다 깔아져 있으면 거기서도 보안 경고를 내리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지워버린다든지 바이오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보안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러면 GPU도 가능하고 D램도 그렇고 원천적으로 작동 이상이 생기도록 이렇게 어떤 제품이 만들어져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뭐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기본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SSD가 됐든 모든 반도체 통신 칩이 됐든 그 설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기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만들어진 파일과 변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걸 체크하는 기능을 줄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제거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음악 프로그램을 할 때 판매를 할 때 유튜브다 멜론이다 틀면 그때 몇 회 본사의 컴퓨터에 몇 회 조회가 됐는지 노래방 조회수 가면 꼼짝없이 이렇게 속일 수가 없죠. 판매할 때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일련 번호가 없으면 못 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거기다가 더해서 이게 컴퓨터 한 대만 이렇게 스마트폰 한 대만 허용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도 하고 또 다른 사용자에서도 또 나오더라 똑같은 게 그러면 그걸 차단시키는 조치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허용되는 일련 번호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불법적인 활용이니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삼성이든 어디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셔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태양전지판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서 태양전지판에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태양전하거나 태양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구리알갱이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알루미늄도 돼요. 여기다가 전기나 열, 냉기가 축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화목난로 냉기나 열기를 축적하는 판으로도 사용하거나 얇은 놈에서 두꺼운 놈으로 전기가 이렇게 펠티어 소자로 들어가는데 삼성이 여기서 쓰시더라고요.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냉기가 축적된다 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태양전지판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태양전지 얘기는 안 하셨는데 여기서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에 전기를 딱 걸어주면 이게 태양전지로 금속 자체는 전기를 생산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그래서 구리알갱이를 대중소에 넣어서 액상을 덮고 구리알갱이 이렇게 구리판이 되는 이걸 이렇게 배터리 구조로도 수십 장 수백 장 저렴 구조를 같이 갖추거나 태양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물에다 넣어가지고 이것도 가능하고 물에다 넣어갖고 금속과 물을 만나서 전기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전기가 축적되는 그 안에서 전기가 왔다 갔다 가두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구리 알갱이 같은 걸로도 돼요. 구리 알갱이 대중소로 만들어서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 잘 안 생기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수소선수 좀 생기면 좀 빼는 기술에서 물 플러스 금속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바닷물이나 소금물에다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줘야 전기선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입니다.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피복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요. 모터 직전선에다가도 배치하거나 전기선, 통기선, 광선미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서 전기선, 통기선, 광선미 중폭해서 가져가지고 반도체 회로나 저장 구조로도 이것을 쓸 수 있습니다. 카페시터가 없는 이런 반도체 만들 때도 이것을 쓰죠. 부피가 굉장히 작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나 8개로 만들 수도 있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렌드 있어요. 이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금속이 전기나 열 냉기가 이쪽으로 흐릅니다. 또는 얇은 놈에서 두꺼운 쪽으로 해요.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에서 이쪽으로 해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체 전기를 축적되므로 카페시터 한쪽으로 방향을 하거나 반대쪽으로 하는 식이죠. 바꾸면,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를 쓰시면 되겠어요.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금속판을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이 한 판에 하나의 판인데 이렇게 다른 종류의 금속이 섞여 있으면 높은 고열 반응이 생기는데요. 그로 인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거기서 바닷물에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인해서 수소산소도 추출이 되고 전기도 많이 생산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양극재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화재 고열의 원인이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반도체 PM 반도체 같은 데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펠티어 소자 같은 데서는 서로 다른 금속으로 극대화시켜 전기 전도가 틀린 걸 극대화시켜서 오히려 한쪽으로 열을 탁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펠티어 소재에 사용하는 PM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방막 트랜지스터, 디스플레이스는 방막 트랜지스터를 정전기를 접촉면을 적게 해서 하면 정전기 이동하는 통로가 적어서 그밖에 안 늘어지만 넓게 하면 표면적을 넓게 하면 많이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현재 있는 PM 반도체나 방막 트랜지스터 기타 다른 곳에서 지금의 형태를 변경시켜 넓게 만들어서 전자 이동이 쉽게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PM 반도체에다가 어떤 연구자석과 구리 코일을 한쪽으로 감아 놓거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또는 연구자석 단독으로라도 저렇게 그쪽으로 전자 이동이 쉬워서 열이 확 그쪽으로 쏠린다. 펠티어 소자에서 다시 삼성에 쓰지 마세요. 금속 덩어리가 배터리가 된다. 금속을 추가로 또 배치해 갖고 그쪽으로 열이나 냉기를 이렇게 열을 펠티어 소재 열을 뺏어서 냉각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삼성에서도 쓰시지 마세요. 모터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 놓거나 스피커 또는 전자석에다 이렇게 감아 놓으면 이게 지금 굉장히 파워 있게 되는데요. 또는 이렇게 구리선에다가 약간 두께를 줘서 밴딩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대남 매듭꽂이 만들기로 카페시터가 되는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이렇게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껍게 만들면 방향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데 힘의 작용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에 들어가거나 입자가 가로에서 대중소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 얇은 놈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작은 놈을 배치하면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모터의 회전 방향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또는 거기다가 금속을 한 군데는 많이 주고 한 군데는 적게 주면 회전 방향을 그쪽으로 바꾸게 됩니다. 힘의 방향을 이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서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또는 금속 조각을 추가로 배치해서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게 배터리가 되니까요. 금속 배터리가 파워가 축적된다는 거죠. 모든 기판 구조에서 배터리가 됐든 금속 카패시터가 됐든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5개다, 10개다 모듈이 있다. 배터리가 금속 콘덴서가 됐든 현재 있는 그 콘덴서가 됐든 금속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5개다, 10개다, 100개다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각각 전선 연결해서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 기술을 써서 전압을 조정하거나 로봇이다. 그러면 여기 10, 여기 20, 부분별 여기 30, 여기 40, 낸더달에 70 이렇게 부분별 틀리게 이렇게 전기를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 된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 에이사레다에도 쓸 수 있을까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명령 구조를 기판에서조차 가지면 제 기술이다. 뭐 전력도 그렇죠. 그래서 조명 같은 데도 하나 킨다든지 2개 킨 이렇게 몇 군데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약하게 갖다 쓰고 강하게 갖다 쓰고 자동차 같은데 항공기 프로펠러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전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소실이다 그러면 5개다 6개다 그러면 1개 가동하는데 2개 가동 언오프식으로 3개가 전투기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 배에서도 자동차에서도 그래서 몇 개의 연소실을 가동했느냐에 따라서 파워를 틀리게 하거나 전기양이 전기나 또는 연료가 이렇게 석유일 수도 있잖아요. 기타 석유나 다른 방식에 있어도 연료를 적게 주고 많이 줌에 따라 가동의 정도를 틀리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원자력 발전, 석유, 석탄, 가스 발전할 때도 동일하다. 그리고 가동량을 정한다는 거죠. 모듈로 100개다. 보일러통 100개인데 거기서 물을 끓여서 언오프식으로 쓸 수 있게 큰 보일러 물통을 옮겨서 전기 발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두산이든 어디든 쓰시지 마세요. 매우 작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감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두통부를 만들어서 파워 있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뭐 자동차 이렇게 엔진 돌아갈 때도 회전축에다가 이것을 감아준다는 거죠. 연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고 송전선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피복 없이 대중소다. 에디슨 이렇게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 중류로. 저는 피복 없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고 쓰시면 전기소리 되겠죠. 이걸로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풍력 발전할 때도 쓸 수 있고, 풍력 발전할 때 이렇게 기둥 5m짜리 10m짜리 해서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설치비도 적죠. 고장 나면 고칠 수 있고요.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람이 어느 쪽 방향에 돌아간다는 거죠. 이 물레방아식에 이렇게 발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 바닷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물레방아식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요. 태양광 발전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금속판을 이런 식으로 금속판을 이런 식으로 놔서 전기선에 구리선 이걸로도 되고 이걸로도 되고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전기를 걸어주면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별에만 가득한 공통점 전리층. 그래서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전기로 막대한 전기로.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지하수에 물 바가지, 이렇게 지하수 펌프에 물 한 바가지 넣으면 그거는 이렇게 물이 끌어당기듯이 전기로 빛을 끌어당긴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양전지를 할 때 이럴 때 걸어주는 방식 전기를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에 되겠다라는 게. 그래서 YTN에도 이것을 KII인가 이게 정부 출연 연구원에 이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은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태양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집안에 있는 조명판이든 태양전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두고 거기서 나온 전기로 전기선 이렇게 회전축을 두고 돌린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에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로에 대중소가 들어가 반대편으로 또 바꿔 이렇게 서로 회전축에다 연구자석을 배치할 수도 있으나 좀 무리하죠.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의 대중선, 집안에 있는 조명으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여기 YTN에 어떤 업체가 태양전지에다가 되게 이걸 달아놓는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 기술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딱 보고 제 기술인 것 같았거든요. 쓰시지 마십시오. 네네. 남의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겠습니다.